안녕하세요, 지씨입니다. 오늘은 많은 러너분들이 정말 요청하고 많이 원하셨던 달리기 자세에 관한 영상입니다. 많은 러너분들께서 부상 없는 달리기, 또 멋있어 보이는 달리기 등등을 위해서 좋은 자세를 많이 원하시는데요. 이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한 주씨만의 정말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미드풀 러닝, 보폭, 케이던스 등에서도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달리기의 원리는 이런 거구나, 달리기의 요소가 각각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상호작용할 때 좋은 자세, 좋은 달리기가 나오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자세를 만들기 전에 달리기가 빨라지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폭, 두 번째는 케이던스입니다. 보폭은 발과 발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케이던스는 지면에 내 발이 얼마나 닿았는가. 보통은 1분간 측정합니다. 그래서 러너분들은 평균적으로 150에서 180 정도 횟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폭과 케이던스는 이 둘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폭이 넓어졌을 경우는 케이던스가 낮아지게 되고, 보폭이 짧아졌을 경우는 케이던스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보폭이 넓게, 케이던스가 낮게 이렇게 뛰느냐, 혹은 총총총총총총총 이렇게 뛰느냐 라고 예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이 보폭과 케이던스가 모두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폭이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케이던스가 낮아져서 안 되고요. 케이던스는 오히려 빨라지는, 이런 식으로 보폭과 케이던스가 모두 증가해야만 빠르게 달리기, 잘 달리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러너분들이 이때 발생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버스트라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오버스트라이드는 보폭을 지나치게 넓힌 경우를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오버스트라이드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 햄스트링이 지나치게 이센트릭 컨트랙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센트릭 컨트랙션은 뭐냐면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쓴다는 말입니다. 위 그림처럼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것을 단축성 수축, 아래 그림처럼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것을 신장성 수축, eccentric contraction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롤링을 잘 했을 때는요, 햄스트링이 늘어났다가도 줄어든 상태로 힘을 쓰게 되는데, 오버스트라이드를 했을 때는 발이 내 중심과 멀어진 상태로 착지를 하다 보니까 햄스트링이 늘어난 채로 착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햄스트링은 보통 짧아지는 컨센트릭 컨트랙션보다 늘어나는 이센트릭 컨트랙션에서 더 부상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오버스트라이드를 하는 경우, 여기서 이렇게 멀리 나가는 경우 내 발이 몸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햄스트링이 길어진 상태로 힘을 쓰기가 어려운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발이 내 몸과 가까이 있을 때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과 발이 내 몸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리를 멀리 보냈을 때 햄스트링이 힘을 쓰기 어려운 조건이 되고 일어나는데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달리기도 마찬가지로 몸의 중심과 멀리 떨어져서 착지를 할 때 효율적인 달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드풀 러닝이 어려워지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버스트라이드를 한다고 발을 멀리 뻗었을 때 무릎을 쫙 펴주게 되는데, 이때 그대로 발을 착지시키면 발 뒤꿈치가 먼저 닿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혹은 몸의 중심을 앞으로 과하게 쏠면서 오버스트라이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앞꿈치로 닿게 되는 포워풀 러닝이 나오기 쉬워집니다. 물론 제가 포어풋이 좋다, 미드풋이 좋다, 헬풋이 좋다 이렇게 뭔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미드풋 러닝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미드풋 러닝이 어려워지는 그런 발의 착지 컨택 위치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발에. 세 번째는 오버스트라이드는 브레이킹 포스로 작용될 수 있다. 아까 여러분들 앞에 했던 얘기와 계속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이 발의 착지 지점이 내 엉덩이 축, 내 중심 아래에 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이 내 중심과 멀어지게 될 때는 이것이 브레이킹 포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 몸이 여기 있고 발이 뒤에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기 쉬워지죠. 이걸 바로 acceleration force, 그 다음에 내 발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를 막는 브레이킹 포스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100m 선수들이 출발하려고 할 때 머리뼈는 앞에, 꼬리뼈는 뒤에 있죠. 자, 이 상태가 바로 acceleration force를 주기 쉬운 자세입니다. 가속하기 쉬운 자세죠. 그러나 선수들이 100m 질주가 끝나고 딱 멈추려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자세를 취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는 바로 머리뼈가 뒤에, 꼬리뼈가 앞에 이런 식으로 스위치됩니다. 이때가 바로 브레이킹 포스로 작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오버스트라이드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발을 내 몸 앞에 두게 되는 경우, 아까랑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햄스트링이 과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힐풋 러닝을 만들기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오히려 나를 막는 브레이킹 포스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슬슬 의문이 드는데요. 그럼 케이던스 높이라며, 그리고 보폭도 넓히라며, 근데 보폭 오버스트라이드 하지 말라면 어떻게 빨리 뛰라고? 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 빠른 드라이브, 빠른 롤링을 통해서 두 번째, 엉덩이 밑에, 정확히 말하면 무게중심 아래에 발을 착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좋지 못한 자세가 나오고 퍼포먼스가 충분히 나오기 어려우며 부상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자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킵초게 선수입니다. 먼저 상체가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착지하는 발을 보시면 인체의 무게중심 아래, 정확히 말하면 엉덩이 밑에 그리고 조금 앞에 착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흥미로운 점은 킵초게 선수의 착지하는 발에서부터 위로 일직선을 그리면 킵초게 선수의 얼굴쯤에 라인이 딱 그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수의 영상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체는 앞으로 약간 기울었으며 발의 착지 지점은 인체의 무게중심 아래, 엉덩이 기준으로 바로 밑에보다 조금 앞에, 발에서부터 일직선을 그려 위로 올라갔을 때 얼굴이 닿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착지 지점은 달리기 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착지 지점을 결정하는 것은 공중 동작입니다. 달리기는 크게 두 가지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발이 땅에 붙어 있거나 입각기 혹은 발이 땅에 떠 있거나 유각기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달리기에서는 발이 땅에 붙어 있는 시간보다 발이 땅에 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착지를 하기 직전까지도 발이 공중에 떠 있었으므로 좋은 공중 동작이 좋은 착지를 만든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달리기에서 중요한 유각기, 영어로는 스윙 페이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스윙 페이지에서의 드라이브, 롤링 훈련이 여러분들의 달리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스트라이드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세 가지를 빠른 드라이브, 정확한 드라이브, 그리고 부드러운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드라이브를 빨리 해서 가지고 온다면 햄스트링이 늘어났다가 또 다시 줄어드는 상태, 우리 몸에서 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지하는 정도의 수준의 햄스트링의 길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햄스트링 문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힐풋 러닝이 나온다, 포풋 러닝이 나온다 라고 해서 미드풋 러닝이 어려워진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계속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드라이브를 빨리 걸어서 가지고 왔을 때 착지 위치가 내 엉덩이 밑에 혹은 조금 앞에 혹은 조금 뒤에가 되기 때문에 이때 미드풋 러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자세가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지속적인 훈련을 해보시면 무슨 느낌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브레이킹 포스를 조금 줄일 수 있다. 보폭이 넓어졌지만 빠른 드라이브를 통해서 발을 내 밑에 갖다 뒀을 때 우리가 발이 앞에 있으면 브레이킹 포스로 작용한다 했지만 발이 내 몸의 뒤에 있으면 액셀레이션 포스로 작용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의 밑에 있을 때 혹은 조금 앞에 있더라도 아까 오버스트라이드를 했을 때와 달리 브레이킹 포스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으면서 달리는 것과 발을 내 몸쪽에 두고 이렇게 달리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보폭과 케이던스를 두 개 다 놓치지 않는 법, 두 개 다 상승시키는 법의 가장 큰 중요한 키는 바로 이 공중 동작 드라이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라이브 훈련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라이브 훈련과 관련해서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드라이브 훈련이 쉬운 건 아닙니다. 공중 동작에서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입각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왔기 때문에 이 공중 동작, 드라이브, 롤링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습하고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이 드라이브가 생소하셨던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또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참고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안녕.